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송하고 있는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또한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모든 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에는 통일전선부, 줄여서 통전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통전부의 업무가 확장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평가 의견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부장, 통전부장에는 석태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타이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타이펑은 작년 2022년 10월에 당 정치국 위원 겸 당 중앙서기처 서기에 임명된 이후 최근에는 중화 해외연의회장 직함까지 추가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역사상 권력이 최고인 통일전선부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결국 중국 공산당의 해외 침투 공작 수준이 격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 이들의 관련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통일전선이란 말은 공산당의 통일전선을 줄여서 약칭으로 부를 때 통전이라고 하는데, 이 통전이야말로 포섭, 유혹, 기만, 공갈, 위협 등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서 공산당 바깥에 있는 엘리트 혹은 부자들, 유명인사 등이 공산당에 협조하도록끔 조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서방 국가에 대거 침투해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변화를 도모하여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한 그러한 공작 사업과, 또 대내적으로는 소수민족 그리고 종교단체에 대한 침투 및 통제를 그들의 통일전선 업무 범위에 포함시켜 왔었습니다. 자, 국가안전부 혹은 군총참모부와 같은 군정보기관과는 다르게 통일전선부의 업무는 비정부 조직 성향을 갖추고 해외 공작관 파견에 치중을 하며, 또 비전문 정보요원이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중화 해외연의회, 이 조직이 바로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 산하의 해외 조직의 하나로서 각 지역의 부자, 거상, 유명 인사를 이사진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또 이 점에 대해서 미국의 중국 전문가 리옌밍 이연명이 지난 4월 1일 언론에 말한 이야기를 보면, 중국 공산당의 기구 명칭은 사기성이 농후하여 표면적으로 알 수 없는 서방 세계에 유사 기구가 없는 기구로, 중화 해외연의회란 이 바로 통일전선부의 해외에서의 위장 명칭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중국 내에서 통일전선부, 이 조직이 역사상 지금 가장 큰 최대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이 67세인 이 석태봉, 스타이펑 이 통전부 부장은 중국 공산당 역사상 최고의 권력을 구사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서 별도로 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정치협상회의 해당 조직의 부서기 겸 제1부주석 등 여러 직함을 한 몸에 갖추고 있습니다. 일찍이 중국의 당중앙학교 부교장을 역임하였으면서 강소송에서 당부서기, 또 이은 강소송 성장, 또 중국과학원의 원장 등 요직을 두루두루 섭렵한 그런 인물입니다. 통일전선부의 관할 업무는 소수민족 업무를 담당하는 당 국가민족사무위를 직접 통제하는 일 이외에도 해외의 화교를 포함한 위구르 그리고 티벳 지역의 민족 업무 및 종교 사무국까지 포괄하는 등 전 세계적인 야심을 은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해외 간첩 활동이 진일보 격상되는 데 대한 경계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해외 간첩 활동이라고 하지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뭐죠? 국가 이익 사업이죠. 국가를 선양하는 사업이죠. 당연히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외국의 스파이들이나 외국의 간첩들이 중국 내부에 들어서 활동하는 것을 막는 것을 방첩이라고 한다면요. 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뻗어나가서 중국을 알리고 친중 작업을 하는데 이 바로 통일전선부의 통일전선 공작이 이 최전선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것 또한 우리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큰 각성을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미국 내에서 중국 공산당, 특히 통일전선부의 침투 활동은 어떠할까요? 미국의 유타주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3월 28일자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중 관계가 매우 긴장되고 있는 상태, 현재 그러한 와중에서도 유타주에서 중국의 침투는 놀랍고 놀랄만한 일로서 중국과 지지자들이 수년 동안 유타주의 관리들과 연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북경에서 싫어하는 입법 활동을 최대한 늦추고 또 중국에게 불만스럽게 될 결의문들은 부결시키면서 결국 중국 정부 이미지를 높이는 일을 해왔다고 하는 점이죠. 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통일전선부의 해외에서의 또 다른 이름, 중화해외연회 상무이사로 유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러타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활력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러타원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유타 주립대학의 정보 및 기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작년도 북경에서 개최됐던 정치협상회의에도 참석한 바 있었으며 2021년 유타주 의원이 중국 공산당의 신강 위구르 민족 탄압 비난하는 결의 또한 지연시킨 바 있었으며 금년도 2023년 1월 관련된 결의안 청문회조차 막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자는 주 의원들의 중국 방문 행사에도 동행하는 등 자발적인 친중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미국의 지방 관리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공작이 결국은 미국의 안전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태로 발전을 시켜왔다는 것이죠. 즉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의 이러한 공작 사업이 성과를 거행하고 있다. 성공리에 결실을 맺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연실 지고 있는, 연실 패배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각도에서 미국 내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활동은 어떠하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워싱턴의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파운데이션이 발표했던 중국 정부의 재정 보고에 의거하면 2019년도 통전부 활동에 26억 달러를 사용하여 외교부와 공안부보다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26억 달러 가운데 6억 달러가 사무실 건립에 사용되어서 외국인과 화교단체에 영향을 발휘하도록 조치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이 제임스타운 파운데이션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 600여 개의 단체가 중국과 정기적인 연계를 유지하거나 지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전부, 통일전선부 기구의 예속된 기구로서 중국 동양회 최소 83개소, 또 화인 원조센터, 일단 화인은 중국인들을 화인이라고도 부릅니다. 화인 원조센터 10개, 또 상회 32개, 중국어 매체 13개, 화교 전문가협회 70개, 또 평화통일촉진회 38개, 및 우호조직 5개 등 129개 교육문화단체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활동이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많은 단체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화교들이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이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이 연계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상업적인 이익이 필요하고 또 교류가 필요해서 여기에 이제 속해 있기도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의 이 공산당 이념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이 신경계통의 역할을 이와 같은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동향은 미국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국의 통일전선부가 여러 가지 형태의 카바를 갖고 나와서 이러한 그 중국 공산당에 친하게 되는 친중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첩해야 되죠? 맞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방첩사령부도 역시 역할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런데 매우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의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를 하자면, 그 지휘관이 사자가 들어가면요,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양들이 전부 다 사자 흉내를 내면서 어느덧 사자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양이 맞게 되면요, 안에 있던 사자, 호랑이, 늑대가요 전부 다 양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제 국민들도 아시겠죠. 지금 이 나라는요, 매우 지금 중차대한 위기 상황점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을 간과한 채 또 이렇게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처럼 헛다리 짚고 헛짓을 하다가는요, 나라가 송두리째 베네수엘라처럼 망해버리는 수가 생기고, 또 현직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 역방향으로 반대로 해야 되겠죠. 저희 방송에서 제발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식구조가 변화되시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주변에 알릴 뿐만 아니라 그 국민 제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란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꾸 대통령실에 건의도 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 홈페이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도 이 자유 게시판이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글을 남기실 수 있지만,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곳에 국민 제안, 이 제도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출하시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 또한 한 가지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의 복록을 먹고 있는 공직자들, 국민에는 혈세로 밥 먹고 사는 그 자들이 소위 밥을 먹고 밥값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사료 먹고 사료값도 못하는 짐승으로 전락했어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냥 현상만 유지하면 되고, 크게 무슨 큰 일만 없지 그냥 시간만 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그 무사안일한 매우 그 편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나라가 매우 더 중병에 걸려가고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패와 그 고루한 안일한 생각이 세척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썩어빠진 머리를 갖고 있는 자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점. 그리고 윤석열 정부 앞으로 남아있는 4년 동안에 이 일을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게는 미래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상황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방향을 정해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점,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유튜브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우파성의 유튜버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정말 갖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정말 너무 구질구질하고 치졸한 비루한 자들의 그런 그 행태를 보면서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구글 코리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여러분들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하고 관짝의 그 관의 문을 닫고 싶다고 한다면 숨쉬고 있는 동안에 올바르게들 행동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선량하고 건강한 국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금 구글 코리아 그리고 언론 매체들, 아울러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형각을 띄우고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우 힘들어지고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이니까 꼭 명심들 하시고 양심에 의거한, 양심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